안녕하세요. 예손입니다. 오늘이 9월 15일입니다. 오늘 제가 저의 교육생의 나무를 가지고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가을 분갈이를 할 때가 됐습니다. 이 가을에는 주로 어떤 나무를 분갈이가 좋은, 왜 지금 가을에 분갈이를 하는 줄 알아요? 근도암 분리. 그렇죠. 맞아. 이 가을에 이 분갈이해야 할 나무들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막 나무 뭐 밭에서 올라온 나무들 어쩔 수 없이 분갈이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죠? 밭에서 분올림하는 나무들이나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3월 달에 이제 하거든. 2월 달이나 3월 달 정도.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가을 분갈이가 좋으냐? 나무도 이제 여러 가지 송백류가 있고, 뭐 고로쇠과 나무가 있고, 뭐 또 장미과 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가을에 하는 것들은 장미과 나무들. 장미과 나무들은 왜 가을에 분갈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꼭 뭐 가을에 분갈이를 해라, 가을에 분갈이를 하니까 그 이유를 모르고 그런 데가 있는데, 뭐 이 뿌리에 막 뿌리 혹병이라고 그러죠. 뿌리 혹병. 이 나무도 뽑아봐가지고 뿌리에 혹이 있다. 한번 제거를 하고, 이제 뿌리 혹병에 시석할 수 있는, 옛날에는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물병원 가면은. 네. 그거를 배합을 해서 물에 한 2-3시간 담가 놓았다가 뿌리를 싹 소독하고 나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동물병원에서 스트랩토마이신을 안 줘요. 처방전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쓰느냐? 농약방에 가면은 아그리드마이신이라든가 뿌리 혹병에 소독하는 약을 달라면 줘요. 이제 우리는 명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그리드마이신을 담가놨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이 나무를 보면은 이게 뿌리 혹병이 있다 없다를 알아. 뿌리 혹병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다른 뿌리가 이제 막 물을 빨아서 위로 올려줘야 되잖아. 네. 이 이파리가 광합 작용을 해서 다시 옥시토신 성분을 내려주어서 다시 또 내려가 줘야 되거든. 근데 이놈 뿌리가요, 영양분을 굳이 다 배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시들은 잎이 뭔가 들려. 그런데 이 전번에 이게 물을 한번 말렸었잖아. 근데도 건강하다는 거는 뿌리 혹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또 이게 애기 사과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게 불안병이거든. 불안병과 그러한 군두암, 뿌리 혹병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가을에 분갈이를 하는데, 왜 뿌리 혹병이 가을에 분갈이하면 좋으냐면은, 이 분갈이하고 나서 뿌리의 온도가요 25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군두암 균들이 발달하기 쉬워. 예? 날씨가 따뜻하면은. 근데 지금 이제 오늘이 9월 15일이잖아. 오늘부터는 이제 물론 늦더위가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 31도까지 올라갔는데, 이 뿌리의 온도가 뭐 22도 이하로 내려갈까? 25도 이하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그 군두암이라는 그러한 균들이 발생하기가 뭐라 말하면 좀 힘들어. 그러니까 가을에 분갈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미과 나무들은 가을에 분갈이해야 된다? 그냥 남들이 하라니까 하는가 보다 뭐 내가 확실하게 그 이유를 알고면은 백전백승 알았잖아. 이게 쉬운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한 이론을 모르고 사람들이 장미과 나무는요 가을에 분갈이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가 보다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장미과 나무들은 가을에 분갈이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이제 확실히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나무를 한번 뽑아봅시다. 그리고 이 나무를 뽑아가지고 아까 분 어디 있더라? 이게 나무가 상당히 수격이 좋아요. 상처 하나도 없어. 참 소가 뒷걸음치다가 그냥 진짜 명목을 구해버렸구만 진짜. 자 봐요. 이제 날개 잎이 떨어지면 알겠지만은, 자 뿌리 근장 좋지. 위로 올라가면서 이 가늠새라 그러잖아. 네. 이게 참 좋아. 이게 위로 올라갔으면 저겠지. 또 마음에 드는 거 뭐냐면, 이 나무는 곡이 3번, 4번, 3번 이상 꺾여보면 정신이 없어. 근데 그냥 잔잔한 곡. 그죠? 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질렀냐면요, 쭉 길러서 여기서 한번 잘랐어. 네. 그죠? 쭉 길러서 여기서 한번 잘랐어. 맞습니다. 쭉 길러서 여기서 잘랐어. 또 쭉 길러서 여기서 잘랐어요. 그죠? 네네네. 쭉 길러서
여기서 자른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 나무의 명인이 기른 거예요. 이제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거 나무 어디 샀어? 경매장에 사서 물어본 이유가 우리 회원님께서 가져온 거 그분이 참 그 실력이 있는 분이라 네네. 예, 그런 명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소재를 만드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나도 이렇게 못 만들어. 예. 진짜 나무 명목이 돼서 그래서 내가 나무 분갈이하면서 여기다 이제 배양분에다 분갈이 하려는 거를 이 정도 수격이면은 조금 무리하겠지만 정분에 담자 해서 했는데 이 나무를 만약 뽑아봅시다. 뽑아봐가지고 네. 잔뿌리가 많으면은 이 얕은 분에다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잔뿌리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다 넣어야 돼. 근데 내가 이 나무는 잔뿌리가 있어요. 뭐 어디를 보고 아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했겠지만 흙이 하나에 굵어서 직근이 쫙 나서 굵어졌으면은 어떤 거 하나가 굵어져야 돼. 네. 근데 얘는 골고루 굵어졌다는 얘기는 일단은 그 증거는 뭐냐면 뿌리가 곧 다 이렇게 팔방으로 뻗었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무를 만든 거예요. 네. 때문에 이 나무는 이제 물론 이 화분이 얕은 감이 들어가지만 물 관리나 잘하면은 참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뽑아봅시다. 그죠? 자, 한번 이거는 우리 회원님께서 직접 한번 뽑아봐요. 제가 이제 옆에서 코치만 해줄 테니까. 자,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지만 이 우리 분재에는요 이 이끼가 이 나무에 결코 좋지가 않아요. 내가 아까 사이메드라는 거 여기다 이렇게 줬다 그랬잖아요. 네. 왜 이끼가 이 분재는 안 좋냐면은 이끼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요 이 속에 뭐가 침투하게 되냐 이 쥐며느리. 하여튼 결코 쥐며느리는 좋지가 않아. 그런데 쥐며느리는 네네. 이 습한 거를 좋아해. 네네. 이게 분명히 아까 엊그저께도 이 쥐며느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이메드라는 걸 줬거든. 토양 살충제. 네네. 이거를 나무를 한번 싹 뽑아봐요.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거 하나 말해줄게. 아까 그 갈고리 줘봐요. 분을 이따 뽑을 때, 자, 이 갈고리가요, 하나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어. 이따가 이제 이 뿌리를 긁을 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떤 걸 긁어야 되는가. 네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번 뽑아봅시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 큰 뿌리가 자른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자, 이거를, 내가 왜 저게냐면은, 요거 3개짜리를 긁죠. 이거를. 긁으면서 이 뿌리가 많이 상할 수가 있거든. 그죠? 근데 이 속도는 똑같아. 이 2개짜리면 아무래도 뿌리에 덜 적으니까. 근데 원래 이제 어떻게 냐면은 여기 이 부분은 망가지니까 막 2개짜리로 이렇게 긁는데 이제 저 속에 갔을 때는 이제 요 부분을 할 거예요. 1개짜리로. 네. 저 위에 가서는. 그죠? 일단은 한번 잡읍시다. 뿌리가 얼마나 좋은 게인가. 2개짜리로. 3개짜리로 했을 때는 이게 많이 뛰어. 이게 빠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2개짜리만 해도 충분해요. 네. 그죠? 크게 막 하나가 밭다리에서 한 뿌리가 피는 거 없죠. 빙도 돌지도 안 했고, 그죠? 이런 뿌리가 돌지 않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위에 상부에 이 가지 상태를 보면은 저게 직근이 있다 없다 안다 그랬잖아요. 나무를 딱 봤을 때 어느 한 그 줄기가 막 도장이 된다. 네. 뭐는 분명히 어떤 하나만 지가 이제 큰아들이라고 지 혼자만 먹고 산다고 다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른 뿌리들이 영양분을 못 먹어. 그러면 못 커. 그러면 그 강한 놈만 계속 커져버리거든. 그리고 이제 분갈이한 데가 꽤 오래되니까 이 흙들이 산화가 됐어. 상당히 뿌리가 이 정도면 좋은 거야 지금. 그죠? 잔뿌리가. 네네. 그러면은 내가 굵은 뿌리를 잘라낼 일이 없잖아. 그거 여기서 굵을 때 이제 아까 여기에서는 좀 상해도 되니까 세 발자로 한다 하지만 특히 이 위에에서는요 이 긁으면서 얘가 뿌리가 늘어나 버리거든. 그럴 때 위에서 어떻게 했냐 이걸로 이렇게. 흙에 공간을 약간씩 좀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될 수 있는 하나로 해서 이렇게 그 송설사막 조원장님 원장님 가면은요 이것도 안 써요. 그냥 이거를 젓가락으로 해요. 근데 어느 철로는 젓가락으로 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뿌리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3발짜리보다 1발짜리를 쓰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3발짜리는 거의가 좀 쓸 일이 거의가 없어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짜리면은 철사에 걸려. 이것도 뺄 때 저 뿌리가 안 상해게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잘 빼줘야 돼. 이렇게. 네. 아, 뿌리는 이제 철사는 철사대로 모아서 고철사에 갖다 줘야죠. 자, 이렇게 하나.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이게.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물로 씻어버리자고. 그죠? 그렇지. 이렇게 한 올 한 올 해나가야 돼. 그럼 이거는 아까 그 얕은 분에 들어가도 돼요. 아, 네네. 왜 그러냐면은 이 뿌리는 잔뿌리들이 없이 직근들만 있으면은 아까 이런 배양분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왜? 뿌리가 잔뿌리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양반이 이 그 소재 만드셨던 분이 만들 줄 아는 분이었던 거예요. 거기 내가 어디라고 아직까지 말 밝히지 못하지만 네네. 거기 그 평택의 그분 참 유명한 분이에요. 네네. 오래 하셨고 네네. 그분이 약간 한 4, 50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소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뿌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가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가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뿌리를 만들어. 그거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나무가 망가져. 네. 망가져. 근데 이제 뿌리 조금 처음에 늦어도 이 뿌리 만들기 3년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막 이런 거 도장을 시키면서 쭉 뽑아서 직근 자르고 쭉 뽑아서 직근 자르면은 직근을 하나 잘라서 잔뿌리들을 많이 만들어 놓거든. 그러면 잔뿌리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잔뿌리가 크는 대로 이 가지 하나가 크니까 뿌리 하나에 예를 들어서 뿌리 하나가 자라는데 가지 하나가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죠? 좀 그리고 또 이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내가 전편에 얘기했다시피 자, 이렇게 봅시다. 흙을 잡고 깍 눌러 비벼봐. 잡고 한번 비벼봐요. 자, 어때요? 다 부서지죠? 네. 어? 이 마사토 좀 줘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마사토였다면은 흙을 이분이 마사토를 넣었다가 하면은요 흙이 어떻게 bek히냐, 이게 bek혀 있어. 이게.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를요 하나하나 파내려면 사람 열받아 버린다고. 근데 이분은 흙을 어떻게 썼느냐, 다시 한번 보면 알겠지만, 자, 다시 내가 좀 해볼게요. 자, 이거는요 저곡토와 마사는 전혀 안 들어갔어. 이 흙이 뭐뭐 쓰냐면 저곡토하고 동생사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흙이 부서져. 자, 동생사 한번 줘봐요. 자, 동생사. 자, 아까 마사토는 안 부서졌어. 근데 동생사는요 물 먹으면 잘 부서져, 얘도. 근데 이 그 저곡토보다는 강하지. 자, 저곡토 한번 볼까? 저곡토는 손을 넣어서 싹 깨진다고, 이렇게 부서진다고. 네. 근데 아까 같은 마사토는 안 부서져. 곧 이 내가 전편에 흙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마사토를 애들 이게 분갈이 했다 그러면은 막 뿌리 사이로 이게 bek혀 있어 가지고 분갈할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 네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미안한데 네. 마사토를 별로 안 좋아해. 네네. 그러니까 내 하우스에는 네. 삽목을 때가 아닌 오고 나서야는 마사토를 안 써. 네. 왜? 분갈이 할 때 내가 더 힘들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원래 이유가 성질은 안 좋고. 예? 그러니까 마사토보다도 이제 동생사나, 네네. 그죠? 흙값이 좀 더 들어가요. 마사토는 싸잖아요, 마사는. 네, 송이. 그죠? 그래서 이제 마사토를 잘 안 써요. 벌써 안 빠지잖아. 이게 아까 밑에 찌그려 놓은 건데도. 그러니까 흙을 먼저 좀 이렇게 해서, 분명히 흙 2개짜리로 먼저 싹 좀 제거합시다. 그죠? 하나하나 시간이 좀 걸려. 천천히 해요. 자, 틈새기, 그죠? 이런 데 이제 물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그죠? 살짝 해놓고 물 한번 썰어 갑시다. 네. 이쪽도, 여기도 사이로, 이런 사이가 이제 틈이 벌어져줘야 요리 물이 들어가거든. 네. 요리 이런 데로. 근데 이런 데 이제 물이 안 들어가게 되면 가에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젓가락 이런 데 다 파주고. 자, 그죠? 이런 거 새카만 것들은 이제 죽은 뿌리요. 이게. 네네. 그죠? 이런 것들은 죽은 뿌리라. 이 새카만 것들은 지금 필요가, 지 생명을 다 한 뿌리야. 네네. 어떤 뿌리가 나와야 되냐? 요런 뿌리들. 그죠? 네. 이런 모세근들. 그러니까 지금 뭉쳐있는 뿌리들 있죠? 이런 거. 네네. 그죠? 이것들이 선명이 거의 다 된 뿌리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싹 제거를 해주라고. 근데 요건 뿌리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이 3개짜리로 긁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떨어져. 요게 늘어나 뿌리가. 아, 이게. 그러니까 뿌리 한 올 한 올이 안 늘어나야 되거든. 근데 요거 1개짜리로 이렇게 하면은 뿌리가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가 없잖아 지금.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답답하게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요. 네네. 이 뿌리 사이사이에 퇴토들을 제거해주면은 이런 겨드랑이에서 이런 데서 눈이 잘 나와. 그런데 이런 뿌리 사이사이를 흙들 퇴토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수평만 길어지는 거예요. 예? 나무를 네네. 큰 나무를 줄여갈 때는요, 네. 저 사이에 있는 사이로 흙들을 제거해 줘야 돼. 네. 그래서 뿌리가 저 아래까지도 새로운 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흙이 다 그 산화 처리가 돼버린 거 아니야 지금. 네. 그 흙의 수명이 다 된 거예요. 아, 네네. 예?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용토를 넣어주어서 이 나무가 더욱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분갈이를 하는 것이지. 네네. 가에 이 화분이 분갈이 됐으니까 큰 뿌리만 잘라서 분갈이 한다 금방 하죠. 뿌리를 잘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 나무의 용토를 곧 그 침대 포만 바꿔주는 게 아니고 침대 거기에 있는 균까지도 다 제거해주는 거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네. 그죠? 아. 쾌적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저 안에 있는 거기가 보면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해요. 겉에만 털털털 해가지고 가위로 찍 자르고 말아버리거든. 네. 근데 이렇게 다 제거를 해주면은 저런 사이사이에도 새로운 흙들이 들어가잖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거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아까 또 말했다시피 오늘 직근 하나 자른 게 없잖아. 근데 자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잔뿌리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나무 배양하신 분이 저음차 작은 화분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요게 다 이렇게 달라면은 얕은 분 앞으로도 아까 그 파란 분 있잖아. 그분이 들어가면 좀 얕았잖아. 네네. 얕은 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런 데서 뿌리를 빼야 돼. 여기가 좀 없어져야 돼, 이 부분이. 그죠? 자, 요 부분이. 요런 부분은 좀 갈아버려야 돼. 이제 막 그냥 뭐 헛가위로 막 하려면 힘드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는 이 기계가 상당히 비쌌어요. 예전에는 이거 막 처음에 독일에서 가져올 때는 약 한 25만원 정도 갔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8만원 정도가 가더라고. 프록션이라고. 자, 이걸로 어떻게 하느냐면 자, 여기를 갈아봐라. 이렇게, 그죠? 자, 봐. 여기 그것이 갈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 바닥에 나올 거라고 이렇게. 자, 예전에, 자, 보자고. 예전에, 이게 굵은 뿌리 하나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배양을 시키면서 이게 길게 자란 것이 요 뿌리 해당하는 게 요 수관부였어.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얘를 갈아버리면 얕아지잖아. 네네. 나중에 얕은 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그죠? 아, 네네. 예. 오케이. 아까 이제 뿌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했잖아. 요거 네. 있고 또 하나 또 옆에도 또 있을 거야, 이제. 다른 가지 해당하는 거. 요것도 좀 갈아봐라. 자. 요거. 이게 나중에 이제 조각도 하고 상당히 좋아요, 이게. 자, 이 큰 거는 갈아버렸고, 자, 조그마한 것들, 밑으로 내려온 직근들. 이거는, 이렇게, 그죠? 뿌리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차후에 더 얕은 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자, 이것도 하나. 자, 빼냈고. 여기도 하나 있네. 여기도 뭔가 굵은 게 하나 있어. 그죠? 크게 나무가 상하지 않고 이게 뿌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바닥에다 또 딱 놔봐. 그죠? 이 부분이 좀 높잖아? 요 부분. 요 부분이 높아. 요 부분 높은 분을 놔가면서 얕은 화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예전에 그 마사. 처음 소재 때 네네. 그 마사 쓴 돌이 있네. 네네. 그러니까 마사를 쓰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분갈이 하면서요 이게 하죠. 그럼 가이빨 나가버린다고. 네네. 그래서 내가 마사를 잘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자 지금 여기도 옛날에 마사 썼잖아요 소재 때. 네. 그죠 요. 그러네. 그러면은 자 마사 박혀. 그죠. 요 사이들이 이것들이 박혀 있는 거야 지금 마사가 이렇게. 그러네. 마사야 지금. 나오네. 그죠? 네. 나오지. 네네. 요 흙들 다 제거해요. 아. 나중에 다른 거 우리 개들이 왜 싸우는가 가보려니까. 네네. 요거 젓가락으로 네네. 그런 사이사이가 훤하 있고 막 사람 이빨 사이에 고기 먹다가 이빨 사이에 찌꺼기 끼고 막 답답하잖아. 네네네. 나무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런 사이로 그죠? 네네. 이런 사이로 물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싹 긁어내줘요. 그리고 네. 물로 빨아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좀 약간씩 좀 물이 적셔줘야 돼요. 이렇게. 네네. 안 그러고 계속 좀 오랜 시간 동안 이거 가지고 놀면은 이 뿌리 끝이 말라버리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될 때는 항상 뭐 스프레이로 이렇게 네네. 우리 살짝 뿌려가면서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이거 하는데 지금 한 약 한 뭐 30분 이상이 걸려버리잖아 지금. 네. 그죠? 자, 조금만 더 하고 씻읍시다. 네네. 여기다 넣을까? 네네. 조금 약간 좀 큰 듯해요 화분이. 지금 이 화분을 선택을 할 때에도 이 수폭과 수구에 비해서 화분을 써야 되는데 약간만 좀 작으면 좋은데 자 이걸로 볼까? 한번 또 좀 작은데 이거는 어느 정도 많이 그죠?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화분을 심을 때에도 정 중간보담도 이 꼭지와 네. 이 화분의 중앙이 뭘 맞으게끔 그러니까 아. 약간 좌측으로 네. 심어서 이 수건부를 봐야 되니까 음. 어느 정도 맞춰서 조금 화분이 넓은 듯해. 이거 근데 열매 나무기 때문에 조금 약간 큰 분에 써주는 게 좋아요. 이게 다른 잡목류 뭐 향나무라든가 소나무나 뭐 소사나무나 옆을 보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한 분에 써줘도 좋겠지만은 얘는 열매를 봐야 할 나무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사이즈보다 약간 큰 듯한 근데 조금 이게 큰 듯한데 여기 이거보다 한 1cm 정도가 작은 분이 또 막상 분갈이를 한 분이 없어. 이게 또 열매가 빨간 열매니까 빨간 하고 좋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이 가을 분갈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회원과 같이 이렇게 작업해 보았습니다.